새로운 길을 여는 도시, 인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도시, 친환경적인 경제 도시를 꿈꾸며 함께 잘 사는 도시를 위한 노력. 코로나19의 극복과 인천의 새로운 도약, 인천이 달라집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도시, 인천의 미래를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2년의 역사와 함께 공부하는 경제단체 인천 경영 포럼을 사랑하시는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 위기의 순간 더욱 빛나는 대한민국 관문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을 큰 박수와 함께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시의 하여튼 기본 기능만큼을 튼튼히 하자. 이제는 우리가 환경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 이거는 안 되겠다. 골목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 지금도 우리가 산업 고도화를 하고 해야 될 여지가 많은 도시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는 항상 보면 이 에너지와 저는 데이터의 싸움이다. 좋은 일자리 생겨서 이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지옥 같지 않은 도시, 그런 인천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이 민방위복을 입고 이렇게 강의에 섰는데 아마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 국면에서 아직은 비상사태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요 제가 999일째 오늘 이제 재직을 해요. 근데 민방위복만 입고 지낸 것 같아요. 제가 취임도 못했어요. 취임식도 못하고 그 재난상황실 가서 취임사 읽고 취임했어요. 세일전자 화재가 발생해서 9분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뭐 수돗물 또 적수 사고가 나가지고 수계 전환하다 뭐 돼지열병이 찾아오고 태풍 링링, 그러던 차에 이제 코로나 19가 왔고 수돗물 유충 사태도 이제 있었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성찰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안전 문제나 이런 시민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들의 이상이 생기면 일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의 하여튼 기본 기능만큼을 튼튼히 하자. 그다음에 이런 일련의 모든 사태들이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이 환경 문제를 이제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대처 안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작년에 54일간의 장마를 겪어봤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인천이 태풍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도시인데 가을 되니까 태풍이 계속 날라왔잖아요, 저희한테. 이게 굉장히 이제는 우리가 환경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 이거는 안 되겠다. 수돗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ISO 22000이 식품에 있어서 가장 높은 표준이에요. 저희 수돗물을 저기에 맞추겠습니다. 지금 이미 영국의 컨설팅 회사의 용역을 맺고 이미 착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정수장의 근무자들은 다 이제 그런 위생복 입고 폐쇄 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때 되면 그 전면 관로 교체나 이런 거 잘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수기나 이럴 때 물에서 냄새 나는 거를 없애는 기능이 부평하고 이제 공천은 6월 달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 남동 정수장, 수산 정수장은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이것도 당초는 24년에 시작하게 돼 있는 거를 제가 땡겨서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산 정수장부터. 그다음에 남동 정수장은 내년에 바로 또 같이 착공을 해서 시민들이 품질 좋은 그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이 상수도만 신경 쓰다 하수도에서 사고 나면 이게 또 재난을 가져오거든요. 저런 거에 대해서도 이미 환경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승기하수 처리장 이런 것들을 적기에 잘 처리해 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게요. 그다음에 그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제가 보니까 소방 같은 데가 이 정말 대폭적으로 잘 해야 되겠다. 세일전자 걸 느끼면서 그래가지고 인력을 533명을 늘렸어요.
그리고 예산도 647억씩 연간 지금 늘려서 우리 인천에는 소방 장비가 뭐 내구 연수를 지냈거나 하는 건 일체 없습니다. 인프라도 확충을 했어요. 그래서 소방관 한 명당 주민 수도 대폭 감소를 시켰고 화재 발생 건수도 16% 이상 지금 줄은 상태예요. 그다음에 소방차 현장 7분 도착률, 7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사람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사고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7분 도착률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삼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현재 그 도착률이 9%가 증가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분야는 돈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안전 능력을 확충해 가서 시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경영인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인천이 공항과 항만이 있고 그런데도 서울 경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죠. 예, 그게 다 시민들이 위대하셔서 그렇고 제일 큰 이유는 시민들이 가장 위대하신데 그래도 우리 인천이 저러한 안전사고를 쭉 겪으면서 재빨리 한 게 있어요. 메르스나 이럴 때 그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딱 조언을 해주시는 게 이게 검사를 참 빨리 해서 환자를 빨리 분리시켜야 된다. 바이러스 병은 그러니 그거를 잘하십시오라는 조언을 초기에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전문가들께서. 그래서 제가 우리 인천 산하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사람을 대폭 늘렸어요. 연구원 늘리고 장비를 갖다 놓고 이게 민간 기관에 가서 검사할 때는 주말이나 야간에는 잘 검사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인천은 24시간 주야간 없이 검사 결과가 나오고 인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새벽에라도 격리를 시키자. 그런 방침으로 갔고 그다음에 그 주안에도 우리는 계속 그 똑같은 패턴으로 열심히 신속한 격리를 해왔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일 필요했던 게 병실인데 인천의료원을 우리가 통째로 비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진료는 보지 않고 코로나 환자만 이제 보게 하는 이런 체제로 가서 지금 초기에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됐고 그렇게 한번 이렇게 정착된 이런 시스템은 잘 안 바뀌어요. 그게 작동이 좀 비교적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즘 최근은 가족들 간의 감염, 확진 이게 너무 늘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체제로 열심히 관리해 가고 있고 이제 백신의 속도가 좀 더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이 접종 속도나 이런 건 굉장히 빠르고요. 백신은 꼭 맞으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차분히 있지만 어떤 백신이든지 저희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러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게 드라이브 스루도 우리 인천의료원의 김진용 그 실장님이라고 그분이 창안해낸 거예요. 학회에 제안을 했고 사실 초기에 대량으로 이렇게 확 그 감염이 확산되는 걸 차단했던 아주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저것도 인천의 의사분이 만드셨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천에는 인천 이음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 쓰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천 이음 카드가 누적 가입자가 150만 명이 거의 다 돼요. 우리 경제 활동 인구의 90%가 이걸 쓰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게 쓰면 얼마나 50만 원까지는 쓴 돈의 10%를 캐시백으로 바로 드려요. 그러면 그거는 또 그 지역사랑 상품권 이음 카드에 적립이 되기 때문에 현금 같이 쓸 수는 없는 거지만 소비 활동에 또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에 들어가는 돈이 3,500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저도 10만 원씩 이렇게 나눠 드리고 그러면 우리 2,900억이면 되거든요. 290만 명 잡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실제 경제 활동에서 하는 분들을 많이 쓰면 쓸수록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골목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거는 올 코로나가 좀 일찍 끝나더라도 연말까지 갈 거고요. 내년에도 상황을 잘 판단해서 인천 이음 카드를 잘 활용해서 우리 인천의 경제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어깨를 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복력 있는 도시 인천. 인천시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방역의 모범 도시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소방 서비스 향상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하고 또 이런 사적 만남의 기회를 줄이면서 좀 한번 체계적으로 그러면 저런 코로나 상황, 그다음에 우리 적수 상황, 이 화재가 많은 것, 특히 우리 화물차 사고 뭐 또 며칠 전에 나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 아동 학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럴까? 내가 시민들께 이러이런 문제 의식을 좀 같이 공유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요. 우리 인천은 서울이 가까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서울이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인한 우리의 희생이 너무나 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일극주의, 서울 일극주의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우리 인천이요. 에너 전력 자립도가 247%예요. 저건 무슨 얘기냐면 인천에서 쓸 전기를 우리는 인천의 발전량의 40%만 쓰면 인천은 다 끝나는 거예요, 수요가. 그런데 나머지 60%를 서울 경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그렇다고 전기값 깎아줍니까? 생기는 수익 우리 인천에 기여합니까? 우리가 저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중에서도 우리 기후 변화에 아주 절대적 영향을 주는 석탄이 60.7%예요. 영웅화력 특히. 근데 저거 34년도 돼야 폐쇄하도록 돼 있어요. 1, 2호기를. 그래서 지금 제가 풍력으로 빨리 하면서 저거 폐쇄합시다 하는데 우리 인천이 저런 환경적으로 어려운 서울 경기 뒷바라지 하느라고 우리는 발전소만 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전소들이 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해안가에 아주 수려한 곳에 많이 앉아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천이 지금은 저게 눈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그런 것만 보이지만 사실은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천이 하구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쓰레기들이 우리 바다로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거 안 되는 쓰레기의 양이 92%나 됩니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라앉는 것은 물고기들이 또 먹지 않겠습니까? 회수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수산자원에 영향을 주고 또 혹시 미세 플라스틱이 그걸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아닌가에 대한 염려. 자, 이 문제도 우리 지금 인천이 본격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자고 지금 그 추진 단장도 영입을 하고 했어요. 이제 시작할 겁니다. 저걸 하지 않으면 우리 인천 바다는 죽는 거예요. 자, 이런 또 피해를 우리가 안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시가 굉장한 자치권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발전소는요, 제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협의는 물론 하죠. 그다음에 국가산단, 제가 행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공항, 국토부 장관 소속이에요. 그다음에 항만, 해수부 수관이에요. 18부도 왜 빨리 한대냐 막 그러시거든요. 18부도 땅이 제게 아니에요. 연안 항운 아파트 왜 그렇게 오래 끌고 못 옮기냐? 제가 해양수산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땅이 소유가 달라요. 바꿔줘야 될 땅의 소유가 해수부 거하고 우리 인천시의 땅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땅 주인인 해수부가 제 말을 안 들어줘요. 지금 이제 거의 물론 타결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만은 항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도시계획상 협의권 외에는 시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천의 GRDP의 3분의 1은 어디서 나옵니까? 항만에서 나옵니다. 자,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속 시원하게 18부도 빨리 개발 못해? 막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저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인천이 해양 도시다, 바닷가 도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체감하지 않아요. 부산 같은 데 가시면 택시 타고 가다 1분 안에 다대포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다 택시 타고 딱 내리면 다 그런 데잖아요. 도심에서 그것도 우리 그렇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 항만 설치돼 있죠. 발전소 있죠. 철책 쳐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저게 보십시오. 인공 해안선이 자연 해안선 비율의 2.5배나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런 인공물로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시민들이 바닷가의 친수 공간을 느끼면서 야, 내가 바닷가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어. 몇 군데밖에 없죠. 정서진 노을 보러 가고 영종도에 마시안 해변 가고 뭐 이런 정도들. 무의도 산책하는 거. 그것 외에 우리 도심지에서 바다를 체감하는 인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송도가 그래도 이제 매립하고 나서 이제 그 해안이 가까워진 거고 청라 쪽이 이제 좀 그렇게 된 것이고 이런 우리의 자치권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의 경제 활동에 그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관해서 시장의 권한이 제한이 많이 돼 있다. 자, 그다음에요. 우리가 한번 경영에 그 뛰어들고 그 질서가 한번 형성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막 바꾸기가. 자체 내의 혁신을 통해서 많이 물론 노력하시지만 우리의 이런 산업 구조의 한계상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 제조업 산출 비중이 점점 떨어져요. 우리 인천이 지금. 그만큼 그건 뭐예요? 부가가치를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제조업이 노후화되고 영세화되고 하기 때문에 비중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 인천의 제조업들이 또 맞고 있어요. 그러니 젊은 친구들 여기 취업하라 그러면 다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쓰시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인천이 놓인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인천에서 창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다녀보면 제가 인천대학교가 창업 건수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1위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가봤어요. 딱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 좋은 생각 갖고 있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거 들고 아이들이 다 판교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여기다 착근을 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보면 지역 발전 지수 이런 게요. 우리 인천이 9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내 총생산 이런 것들이 수도권으로 묶여 있는데 제가 가장 지금 힘든 것이 뭐냐면 서울, 경기와 인천은 수도권이라고 그냥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런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중에서 20% 가까운 돈을 지방으로 돌려주거든요. 지금 지방소비세로. 그런데 그 소비세 그게 양이 많으니까 서울, 경기, 인천은 그거를 다 그 비수도권에 또 상생출연기금이라고 해서 내게 돼 있어요. 이 율도 똑같습니다. 서울, 경기하고 저희하고. 지금도 우리가 산업 고도화를 하고 해야 될 여지가 많은 도시 아닙니까? 왜? 우리 그동안의 발전이 경부축으로 내려간 거예요. 서울에서 흘러 넘친 것들이 이 동서축을 타고 온 게 아니라 기피 산업들은 이쪽으로 오고 나머지 반도체나 이런 좋은 것들은 판교 타고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수도권 규제는 똑같이 묶여서 우리가 그 무슨 규제자의 특구, 지역 혁신 성장 사업 이런 것들 하나도 지정도 못 받아요, 지금. 이제 우리도 대기업들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삼성바이오 이제 왔듯이 송도에. 제가 아주 희망찬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래도 제가 재난을 겪고 이러면서 왜 인천이 그렇게 사고가 많은 도시로 비춰질까에 대한 저의 고민의 일단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양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비롯해 시와 시민의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인천의 발전은 역차별받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은 불합리에서 벗어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여건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천을 가져갈 것이냐 노력하는 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중앙정부에서 뉴딜을 들고 나온 거예요. 뉴딜. 저도 그래서 생각하던 대로 인천판 뉴딜을 만들자. 대신 중앙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한데 저는 인천이 가진 최고의 장점이 바이오니까 바이오 뉴딜 하나를 더 붙여서 4대 뉴딜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도 시민들께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 의견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시민들께서 주신 의견들이 굉장히 사실 현명하고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 1위는 서울 경기 쓰레기 이제는 그만 받자는 거예요. 그린 뉴딜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인천형 뉴딜을 16개 전략에 226개 과제를 지금 이제 만들었습니다. 창업의 씨앗을 가진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인천에서 발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그걸 책임지지 못해서 서울 경기로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는 현실, 이거는 진짜 막아야 되지 않냐. 그건 시의 일이다. 그래서 창업의 도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창업자들이 성공했을 때 우리 기존의 쇠퇴하고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산업들을 대체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 10수년 동안 골칫덩어리였던 우리 투모로우시티 있잖아요. 그 건물을 중소기업부에서 벤처기업부에서 스타트업 파크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나라 돈으로 지원해 줄 테니 할 의향이 있는 시도 하쇼 이렇게 했는데 저거 놀리느니 저거 갖고 출자해 버리자. 저거를 쓰겠다고 하면 뒤집을 수 있다. 투모로우시티 베팅했어요. 저희가 대전을 꺾었어요. 몇 점 안 되게. 저게 지금 이미 다 리모델링해서 저쪽에 77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어요. 216개 업체는 저기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지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저게 생겼다고 하니까 타 지역에서 하시던 분들이 관심을 갖고 다 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키우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창업마을 드림촌인데 창업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실하고 그 주거가 같이 있는 그거를 그 인하대 근처에다가 짓습니다. 아직 착공은 못했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주민 친화적이고 아이들 창업에 아주 활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 할 거냐 하는 구조를 바꾸고 하는데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거의 설계가 맞춰져서 착공을 올해 내로 꼭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또 저기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때부터 남동산단이 제 지역구라서 하여튼 혁신 뭐 산단한다, 재생 산단한다는 돈을 계속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의정 보고서에 자랑은 제가 맨날 잔뜩 했는데요. 국회의원 재선대에서 다니면서 보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 눈에 보이질 않는 거야. 그래 이거는 아니다. 게다가 이번에 시장 돼서도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받았어요. 처음에는 첫 해는 시와 반월에 밀려가지고 떨어졌지만 두 번째 바로 이제 우리가 1등으로 당선이 됐고 그리고 산단 대개조 한다고 그래서 뭐 또 받아오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풀뿌리 산업 뭐 고용 유지하는 뭐 그런 거 다 받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 이건 왜 그러냐? 우리 남동산단을 바꾸는 방법은 기업인들이 함께 해주시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정부에서 돈을 다 들여가지고 매입해서 그걸 일대를 바꾼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제가 용역을 해보고 기업인들도 만나서 의견을 들어봐라. 들어보고 그런 의향이 있으신 분들 생각대로 반영해서 조그만 구퉁이부터라도 산단이 밤에 사람들이 있는 곳 남동산단 밤에 가면요 저 무서워요. 저도 불 꺼지고 컴컴하잖아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다소 어떤 일정 구역에서도 문화 활동이 일어나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 많으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또 잘 대접하고 유대 관계 이런 걸 잘 맺는 측면에서라도 외국인 거리를 조성할 때는 혹시 없는 거냐. 남동산단 내에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야말로 제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서양식의 방식대로 뭐 공공이 주도해서 이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네덜란드가 도시재생 잘했다는 암스테르담, 로텔담은 그들이 조선 산업의 주도권을 뺏기면서 도크야드가 조선소가 다 죽을 때 그 일대를 다 공공이 산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인들이 각성하시고 내 거 이렇게 좀 바꿔보면 안 될까? 법안에 대한 컨설팅 이런 거 받으셔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를 갖추고 소통하고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인가요? 본부장님?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구상에 대해서 그동안 용역이라도 잠시 했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려고 해요. 이런 대강의 좀 축을 그려놓고 또 이 희망을 하시는 기업들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에 이전 계획이 있고 하니까 우리 그 이전하고 난 뒤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남동산단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걸로 할 건지 우리 논의하고 우리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산단은요 이미 우리 인천의 가장 핵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송도 신도시, 그죠? 노년 택지, 그렇잖아요. 구월동 우리 상업 업무 지역 그 가운데 딱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정말 저는 이 첨단 저기로 바꾸고 이러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이어가 왔을 때 그래도 그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도 들어와야 되고 우리 사람들이 출근했다 몸 아프면 공단을 벗어나서 병원 가는 거 그 병원 같은 것도 좀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문화 활동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바꾸면 안 되느냐. 그런데 관심 가지시고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 뭐 스마트 도시인데요. 우리 여기 남동산단에서 많이 저기 하시는데 많이 듣는 얘기가 교통 불편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버스 준공영제에서 한정면허제 그 폐지하면서 거기서 남는 버스들을 공단에 일단 투입해라 했는데 그거 대수가 너무 적어서 엄발에 오줌 넣는 격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아이모드라고 하는 수요 응답형입니다. 영종에서 이미 시작을 했는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다 지정을 해놓고 집에서 올 때는 뭐 전동 킥보드나 합승 택시를 타고 와서 정류장까지 오면 자기가 원하는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는 이런 서비스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신청하는 건데 이거를 남동산단에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곧. 그러면 굳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또는 우리 그 노동자들이 자기 차 가져오지 않아도 저런 일 볼 수 있다 그러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현재 남동산단의 주차난은 뭐 가히 상상을 초월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겁니다. 우리 탈석탄 연대에 제가 이미 가입을 했고요. 이제 저 방향으로 우리 기업도 대비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미 뭐 애플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저런 재생에너지 쓰지 않은 그 생산품을 쓰지 않겠다 막 이렇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계의 변화인데 하여튼 우리 인천도 빨리 하는데 우리 그 석탄 빨리 폐쇄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한편 용유 무의 덕적에 해상적으로는 이 덴마크가 가장 강국입니다. 해상 풍력에 대해선 덴마크의 그 전문 기업이 와서 이렇게 이 의견을 얘기하는데 우리 덕적군도 같은 경우에 그 바람의 색이나 경제성은 가히 진짜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 이게 이제 항상 이런 새로운 일을 할 때 보면 주민들의 수용성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어업인들이나 이렇게 얘기 잘하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 수소 서구 쪽에 지금은 기체 수소를 가지고 정유하는데 연료로 써요. 그런데 그거를 액화해서 이제는 우리 인천에 트럭이나 수소 버스 이런 것들을 액화를 하면 지금 기름보다도 훨씬 많이 가볍게 경제성이 이제 도달하잖아요. 그래서 충전소만 확충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으로 그런 차로 바꾸고 이제 그 SK에서는 부생수소, 그러니까 그 정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드는 걸 그린 수소라고 하지만 기술의 끝단인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다른 전력도 필요하고 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면서 우리 서구 일대 중소기업들이 또 거기에 맞는 또 납품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할 거예요. 이 수소에서 제가 보기엔 인류의 역사는 항상 보면 이 에너지와 저는 데이터의 싸움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권한을 누가 빨리 지느냐 그리고 기술을 누가 빨리 갖느냐의 싸움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수소 이거는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에너지와 데이터의 싸움입니다. 청년들의 창업의 씨앗이 인천에서 발아될 수 있도록 송도 투머로우 시티와 창업마을 드림촌을 조성합니다. 특히 남동산단의 대개조를 추진하여 낮에는 비즈니스 공간, 밤에는 산업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딱 지정해놓고 사유재산 묶어놨던 거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근데 우리 인천이 아까도 말씀드린 발전소 많죠, 공항 있죠, 항만 있죠, 화물차 많이 다니죠. 미세먼지에 굉장히 취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일시에 48개를 만들었어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시작을 해서 48개 만들고 바람숲길 조성하고 그다음에 소래습지생태공원, 이 국가도시공원이라고 이렇게 이건 제 구상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사실 고민해야 될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아직 저건 뭐 제가 확정적으로 그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번 저렇게 통 크게 우리 소래 일대 그 소래 습지 일대를 정리하는 방안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손대지 않고 너무 이렇게 막 인공물 하는 것 저는 생명력이 길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래 포구와 연결을 잘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 소래 옆에 보면 지금 현재 그 적시장으로 써서 장 그린벨트를 완전히 훼손시킨 것들. 그다음에 거기 레미콘 공장 하나에 뭐 물류센터를 짓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물류센터가 거기 들어오는 순간 저는 습지는 완전히 망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갈 건지 이런 고민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양 쓰레기 누군가는 손을 대기 시작해야 된다. 귀찮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서울 경기에도 문제 제기하고 환경부에도 문제 제기하고 조직 만들고 열심히 원천서부터 어떻게 차단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천은요 바이오에 있어서는 우리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세계에서 단일 도시 바이오 의약품 생산량 1위예요. 그리고 또 깊이 아셔야 될 게 우리 인천이 강한 것이 뭐냐면 항체 치료제입니다. 항체 치료제. 항체 치료제를 만드는 도시가 이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권을 갖는 거래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뉴욕, 미국의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우리 인천 이런 3개 도시 정도가 주도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 인천은 잘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인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게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11공구에 또 공장을 증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 받은 양만으로도 지금 짓고 있는 4공장 증축하는 공장도 부족하다. 더 짓게 해달라. 그래서 11공구에 그것도 장장 10만 평을 요구를 해요. 거기에 이제 또 우리 창업 지원센터 같은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젊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아이디어 내게 해서 그걸 제품화도 해주고 수출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구상도 얘기하고 셀트리온 또한 동일한 규모로 자기들도 공장 짓겠다 또 달라 이래 할 정도예요. 지금 이 바이오 같은 경우가 뭐냐면 국산화가 되게 저조해요. 2%밖에 안 돼요. 98%는 아직도 수입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국산화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TF가 만들어져 가지고 국산화할 수 있는 품목이 뭐냐서부터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상공회의소에도 지금 같이 논의를 하는데 저런 것들을 성의껏 하고 중소기업들이 들어오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고 저기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두 개 그 앵커 기업에게
요구를 할 것이고 이런 움직임들이 좋으니까 지금 대기업 쪽에서 또 들어오겠다 하는 의사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우리 인천이 가장 취약한 게 연구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초과학기술지원연구소라고 KBSI라는 그 연구소가 바이오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 수도권 센터가 서울의 대학별로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다 합쳐서 송도로 오는 걸로 투자 심사에는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제 과학기술 이사회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승인 받는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역할들 이런 거 잘해서 송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매립지 얘기 좀 드릴게요. 매립지는 우리 지금 4자 합의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독소 조항이에요. 3-109 매립이 끝날 때까지 쓴다. 그리고 대체 매립지를 열심히 찾는다. 못 찾을 경우 108만 평방미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인천은 지금 보시면 우리 인천의 이 매립지를 30년 넘게 쓴 거예요. 서울 난지도 그 쓰레기장 해놓고 자기들 못 견디겠다고 문 닫은 건 15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는 2015년도 4자 합의할 때부터 그 합의 잘못됐다고 저는 시청 앞에 농성장 가서 농성했어요. 끝내야 된다 무조건. 거기에 그런 단서조항 붙이고 이러면 그거는 누를 보듯 뻔하다. 누가 그걸 찾으려고 하겠나. 그래 제가 지금 시장이 돼서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자가 모여서 서울 지금 수도권 매립지 같이 대규모 매립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니 제발 각자가 발생지에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 집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발생지 처리 원칙을 하기로 4자 합의에도 말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직매립하지 않기로 돼 있거든요. 생쓰레기 갖다 땅에 묻지 않기로 합의가 돼 있어요. 이런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무슨 4자 합의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데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왜? 2026년부터는 수도권은 이미 환경부에서 법으로 쓰레기를 생매립하는 거는 불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각장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각장을 무슨 논거로 그렇게 혐오 시설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녀본 일본,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런 데는 주거 지역에 다 가까이 있거든요. 오히려 주민들이 거기 와서 결혼식도 하고 모임의 마당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천의 경우도 봅시다. 송도하고 청라에 소각장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환경 오염 일으키고 이런 적 있습니까? 20년 됐는데요. 다이옥신 얘기하시지만 다이옥신은요 별로 나오지도 않지만 다이옥신의 대부분은 그런 공기를 타고 막 먹는 게 아니에요. 식품으로 오는 겁니다. 98%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연한 그런 혐오 시설이 돼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 30년 넘게 남의 쓰레기, 인천 쓰레기는 21%밖에 안 돼요. 80%는 서울, 경기, 환경부 쓰레기를 우리가 받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흥을 더 발전시키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제2영흥대교도 놓을 거고요. 어차피 그 해결해야 될 문제였거든요. 대부도로 들어가는 그 교통이 제가 주말에 갔다 와도 2시간씩 거기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천이 미래를 주도하고 아이들에게 서구의 땅에 계속 쓰레기가 묻어지는 거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그래요. 서울 경기가 그거 따라하겠냐고.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 어떻게 힘이 생기겠습니까? 무조건 해야죠. 저 도와주실 겁니까? 네,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환경정의다. 인천은 인천 쓰레기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 서울은 서울 쓰레기 이제 좀 인천 같은 데 와서 기대지 말고 서울은 왜 좋은 것만 갖느냐. 그렇게 저 주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재물포구락부 한번 가보세요. 상당히 바뀌어 있습니다. 운영이.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시장관사
개방하는 거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되고 이기상 회장님 사시던 김수근 건축가가 지은 건물도 지금 다 리모델링 해요. 그 일대를 산책하실 수 있게 잘 꾸밀까 해요. 내양 18부두도요. 그 앞을 특정한 사람이 고밀도 개발해서 주상복합 짓고 이렇게 하는 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거기에 그 공원이나 광장 더디 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저는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 이제 10월 달이면 빵공장까지 완전히 다 이제 저희 그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예, 지금 현재 야구장 그 지역을 오염 정화 다 끝나서 오염 정화하려고 잔디를 다 빼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시 잔디를 새로 심어야 돼요. 그거 되면 4, 5월 달에 좀 개장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은 한 2, 3년 더 걸려야 거기 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우리 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서 시민들이 그걸 누리실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예산을 다뤄봤던 실무 경험 2번이 있어서 이 재정 갖고 자랑 안 하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뻐하실 소식은 있어요. 저희 채무 비율이 제가 그 민선 6기에서 물려받을 때 21.9%였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13.7%까지 채무 비율이 내려갔습니다. 예, 재정 최우수 단체 됐어요. 예. 칭찬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저거는 또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래서 저거 자랑 안 해야 돼요. 쓰고 싶을 때 쓰려면 제가 공원 만드는데 6천억 저기 들어가는 거 최대한 지방채도 덜 발행하고 그러면서 지금 잘 견뎌가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저 채무 비율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채무 줄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제가 그동안 이거를 2조 9,539억 원의 실질적 잠재적 부채까지 줄인 규모입니다. 저기 보면 재난구호기금 같은 거 이런 거 다 법정으로 채워야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안고 있는 취약점이 뭔지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될 건지를 제가 오늘 큰 말씀을 드렸고, 특히 수도권 매립지 문제 이게 서구에 있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내일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 이상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인천 시민의 문제이고 우리가 이제는 일극주의를 벗어나야죠. 왜 우리 인천은 서울 경기의 쓰레기만 받아야 됩니까? 왜 발전소만 유치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함께 힘 좀 모으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생각이 있으면 인천에서 꽃 피우고 그 아이들이 인천에서 자리 잡고 우리 기업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좋은 일자리 생겨서 이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지옥 같지 않은 도시, 그런 인천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은 환경특별시로서 자원순환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해양 쓰레기 정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영흥도를 친환경적인 섬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인천은 이제 원도심과 도서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행정과 재정의 혁신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인천 애양심 운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고요. 회사에는 사내 제한 제도 있듯이 시민 정책 제한 제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이섬이 겨울연 같으면 식지 않는 관광객들이 1년에 100만 명 왔다 가는데요. 뭐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음식도 개발하고 여러 관광객들이 인천공항에서 왔을 때 인천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청원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3,000분이 넘으시면 제가 직접 화면으로 답도 드리고 이제 하듯이,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이제 대개가 그게 지역 민원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좀 더 생활과 직결된
이런 좋은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인천 애양심 갖게 하는 거는 저는 살기 좋아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살기 좋아지면.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공직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핵심들을 간과하고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인천이 상해 임시정부를 포함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몇 퍼센트가 알까? 대표적인 예가 우리 3.1절 그 진에 한성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우리 자유공원에 전국 13개 시도의 대표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계실까? 그다음에 김구 선생님이 실제로 거기 일부도 그 하역장에서 그 공사하기 위해서 노동자로 일했던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 뭐 편향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다 이제 또 우리 그 상륙작전의 얘기도 하지만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시민들께 알리고 있을까? 이런 데 대한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어떻게 애양심을 갖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봉암 선생님에 대한 얘기, 소남 윤동규 선생님이라고 실학 사상가 중에서 사실 제가 지금 그거를 못해서 지금 조금 약간 그런데 뭐 일이 현안에 치여가지고 우리 그 남동구 그쪽에 그 실학에 아주 그 유명하신 윤동규 선생님이 거기에 사셨다는 거거든요. 그분에 대한 그 또 선양섭, 하여튼 좀 속속들이 우리 인천이 갖는 것들을 알리고 키워내는 거,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유가 잘 안 미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학산 열고 이러면서 문학산이 진짜 우리 그 최초의 그 이제 발상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잘 복원해내고 이런 일들 꾸준히 할게요. 그동안 이 문화적으로는 사실 이 시정이 토목적으로 많이 갔어요. 솔직한 말씀 드리자면 자원의 배분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러나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가 지금 미술관 하나 없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채워가고 이런 노력해야 애양심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말로만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